네, 자, 안녕하세요.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전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전 동영상이겠죠? 보던 예제 37번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 다음에 원래 이제 관련 내용은 바로 다음 예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건데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또 직접 풀어봤으면 하니까 요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직접 푸는 그런 연습을 할게요. 자, 이건데, 자, 지금은 작업 순서만 물어보는 문제였었죠. 요 문제. 작업 순서만 물어보는 거였고, 아까 얘기했던 또 이 페이지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존슨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보자마자 풀리는 그냥 정말 10초짜리 문제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내면 어떻게 되냐면, 작업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얘네를 이렇게 다 완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작업 순서를 물어보죠. 자, 이대로 작업했을 때의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 실제로 이거 얼마나 걸렸어? 라는 걸. 이거를 제 아무리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열을 한다 하더라도 유효 시간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좀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하는 방법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순서 체크하셨었죠? 요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저 순서 그대로예요. 2, 6분, 9분. 이거 쓰는 게 귀찮아요. 자, D. 쓰는 게 귀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충분히 익숙해지면은 사실 요 위에서도 바로 풀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익숙해질 만큼 연습할 만한 문제는 아니니까. C. 자, 7분, 5분. A. 자, 5분, 4분. 자,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걸 어쨌든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적용한 거긴 한데 사실 안 써도 할 수는 있겠죠? 똑같은 숫자니까. 자, 뭐냐면 지금 이런 일련의 작업이에요. 얘네들 지금 순서상으로 요렇게 E 먼저, D 먼저, B 먼저, A 요렇게 진행되는 작업들이죠. 그럼 이게 아까처럼 그 간트 차트로 뭔가 이렇게 딱 나열한다고 했다면 어떤 순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CPM처럼 어떤 작업이 선행 작업이고 어떤 작업이 후행 작업인지를 만약에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여기다가 표시한다면 어떻게 표시가 되겠어요? 1공정은 무조건 앞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하죠? 무조건 이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제품은 1공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2공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분짜리가 끝나고 나서야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선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2공정도 어때요? 어쨌든 얘가 끝나야지 그 다음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가로로 선후행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화살표로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여러분들 CPM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시 따로 안 쓰고 여기서도 할 수는 있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써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전체 작업 시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요걸로 시작해서 요걸로 마무리가 되겠죠? 요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하면 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이미 했었어요. 자, 요거 다음에 얘니까 얘는 요거 마무리하는데 사실 17분 걸리겠죠. 그 다음 얘는요? 얘만 마무리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25분 걸려요. 얘는 32분 걸리고요. 얘는 37분 걸리죠. 얘는요? 요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 하는 거니까 15분 걸리죠. 그 다음에 얘는 화살표가 두 개가 들어오니까 둘 다 마무리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애죠. 그럼 둘 중에 시간이 긴 애를 기준으로 하는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27분. 이번에는 여기가 더 길죠? 요거 기준으로 해서 7분 더해서 34분. 얘가 더 길어요. 요거 기준으로 39분. 똑같죠? 그러면 그냥 해서 43분. 요렇게. 요거 마무리하는데 43분 걸린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유효 시간 어디서 발생했죠?
유휴 시간 어디서 몇 분 발생했나요? 요거 보이나요, 혹시? 어디냐면 유휴 시간이 발생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우리가 지금 비교하죠. 이렇게 시간을. 그죠? 요때 요 위에 게 오래 걸리는 경우 요때 유휴 시간 생기는 거예요. 2분 유휴 시간이 생기는 거죠. 요때 유휴 시간이 2분 생깁니다. 문제를 조금 지저분하게 내고 싶으면 유휴 시간 몇 분 걸리니? 라고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휴 시간, 최소로, 최소값, 유휴 시간의 최소값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최소값이겠죠. 이때 생기는 거고, 다른 경우에는, 안 생기는 거죠. 이런 것도 조금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순서상으로 퍼트 CPM을 먼저 설명하고 얘가 그 다음에 넘어오는 거예요. 자, 되셨죠? 이렇게 푸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네, 자, 예제 38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 이거 지울게요. 한번 직접 시간을 재면서 풀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뭐 그냥 푸셔도 되고 풀어보세요. 자, 풀어볼게요. 네, 자, 한번 봅시다. 뭐 시간 얼마나 걸리셨나요? 안 했나? 자, 40초 정도 걸렸어요? 네. 자, 요거 푸는데 40초 정도 걸렸대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알고 풀었으니까 40초 걸린 거죠? 몰랐으면 어떻게 풀었을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필기시험을 대비한다라는 것 중에 어떤 애들은 그냥 어떻게 푼다라는 걸 이렇게 좀 알면 연습하면 지금 이렇게 조금 빨리 푼 친구 뭐 40초 좀 안 걸린 친구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 뭔가 차이가 대비를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빈출이냐 무조건 출제되냐 아니에요. 시험을 몇 번 보다 보면 나올 만한 애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짧은 뭐 1시간이라고 할게요. 1시간 동안 공부를 했더니 못 풀었던 또는 뭐 3, 4분 걸릴 수도 있었던 문제를 1분 안쪽에 풀 수 있게 됐죠.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가면은 유형별로 이런 것들을 쌓아가면 나중에는 많은 유형들을 이렇게 대비할 수 있을 거고 그 중에 몇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그 차이가 이제 시험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NCS를 공부하는 그 맥락을 좀 잘 이해를 해보시면 뭐 독해나 수리 능력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해야만 좀 늘만한 애들이에요.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딱 공부하고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잊어버리세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날 한 번씩 훑어보면서 아 이런 거 있었지 한번 짚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갈게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거 다 편집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일공정이 짧은 애들이 어디로 가죠? 기억나요? 요거 아니었나? 화살표? 기억이 안 나요. 자,
아니죠. 우리가 짧은 거 체크하잖아요. 짧은 거 체크하면 뒤로 가는 거 아닌가? 그쵸? 예를 들면 요거를 고르면 앞으로 오죠. 자, 죄송합니다. 이거 순서 저도 지금 순간 착각했죠? 얘네가 앞으로 가는 거고 이게 뒤로 가는 거죠. 이공정이 긴 애들이 대체로 앞에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공정이 짧은 애가 앞으로 가고 요거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얘가 먼저 D가 골라지고 앞으로 이렇게 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골라지고 앞으로 오겠죠. 숫자만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은 얘가 뒤로 가겠어요. 그래서 숫자만 써볼까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은요. 얘가 앞으로 오겠죠? 자, 5, 7. 그럼 나머지 16. 자, 빠르게 해볼게요. 5, 10, 15, 24. 7, 11, 18, 24, 28. 맞나요?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자,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제가 어디 실수했나요? 한번 빠르게 점검해 봅시다. 15, 20 아니에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실수하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냥 저도 실수를 했지만 실수한 김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한 것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문제 푼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보면서 풀이 과정을 좀 보면서 풀이 과정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이런 것들을 좀 봐주려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은 어떤 친구들은 뭘 써놨는지 모를 정도로 막 풀이 과정이 지저분하게 쓰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혼자 문제 풀 때는 저는 지금 설명을 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뭘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려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일반 학생들 혼자 문제 풀 때는 막 정리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하는 건데 뭐냐면 혼자 풀더라도 풀이 과정을 제발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어디에 실수를 했는지. 약간 애매할 때 뭔가 내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나라는 걸 볼 때 내가 뭘 쓰면서 내가 어떤 순서로 풀었는지가 좀 명확하게 보여야지 실수도 짚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 꼭 생각하세요. 늘 깔끔하게 풀라라는 게 뭐 깨끗한 글씨로 쓰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어떤 사고 과정에서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답이 나왔는지를 좀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특정 선택지를 체크했는데 애매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성격 있잖아요. 선택지 1, 2, 3번 있는데 2번에서 답이 딱 체크가 되면 약간 불안한 사람 있죠. 답이 너무 빨리 나왔어. 이거 안 봐도 되나? 물론 안 보죠. 요걸 볼 거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거면 2번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답이 확실한지. 근데 뭔가 이게 일련의 풀이 과정이 있는 문제면 계산을 했다거나 뭔가 그러내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써놓은 풀이 과정 보면서 중간에 계산 실수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되짚어 보면 좀 빠르게 점검이 되겠죠.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가능하면 좀 구분되게 쓰면서 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3번으로 나오는데 저도 약간 미련하게 계산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문제고 요 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데 제가 연습 문제에 넣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도 출제된 적이 있냐면 여기에 아까처럼 이렇게 작업 순서를 이렇게 써놔요. 아까 우리가 그 효율적으로 했을 때 작업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 있었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온 적이 있냐면 이 5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애가 뭐냐라고.
작업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애가 뭐냐? 사실 이거 왜 문제를 만드니까 낸 거겠죠? 가장 오래 걸리는 애가 뭐냐라고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존슨의 법칙을 거꾸로 적용하는 단순한 그렇게 딱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대략적인 맥락은 알고 있으면 되죠. 뭐죠? 요렇게 여러분들 후행 작업에 작업 시간이 더 긴 애들이 대체로 앞쪽에 배열이 되고요. 요런 애들이 대체로 뒤쪽에 배열되죠. 근데 A랑 E 같은 애들이 앞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이 아무래도 유휴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비효율적인 걸 체크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되고, 거기서 애매한 애들은 지금처럼 빠르게 시간 비교해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걸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176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 시차 활용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이론적인 거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차를 활용하는 문제는 그냥 헷갈려서 틀린다라고 봐요. 시차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정확하게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뭐 문제 풀 때 실수하겠죠. 뭐 그런 건데, 일단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헷갈리지 않게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시차가 뭐예요? 라는 이런 질문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딱 나오냐 안 나오냐가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시차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 시차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풀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하겠죠.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문제풀이를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푸냐만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읽고 유형을 파악해서 어떻게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이 또 짧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시차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나오는 분들이 시차를 활용하는 문제를 보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빨리 드는 분들이고, 뭐였지? 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똑같이 문제 풀 때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트 차트 뭐예요? 라는 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시차라는 거는 동일한 시점에서 지금 이 순간, 특정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뭐 대한민국의 서울과 영국 런던의 이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그 시각의 차이, 그걸 시차라고 해요. 왜 시차가 발생하죠? 지구가 둥글고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지역마다 다르게 되겠죠. 지구가 둥글고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그런 이론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 어쨌든 시차라는 개념에서, 시차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일한 시점이라는 거, 각 도시 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 그런 차이라는 거,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시간을 뭔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풀겠죠. 어느 시점에 대한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봐요. 시점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어느 도시,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건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풀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대한민국 서울의 표준 시간이 뭐 여기에 뭐 오후 2시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이때 영국 런던은 오전 5시예요. 자, 얘가 14시니까 자, 05시랑 지금 9시간 차이 나죠? 자, 요런 게 시차란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흔히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느리다 이런 표현 쓰죠. 자, 그 표현을 이제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자,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빠르다는 개념은 시간이 먼저 갔다는 거예요. 빨리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이 런던보다 9시간 빠른 거죠. 런던이 서울보다 9시간 느린 거고요.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시간이 빠른 게 뭐예요?
해가 빨리 뜨는 애들, 아침이 빨리 오는 애들, 점심이 빨리 오는 애들,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는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 있는 나라가 해가 빨리 뜨는 나라예요. 일본을 뭐라 그래요? 옛날에 뭐라 그랬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했죠, 옛날에? 중국에서? 동방예의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냥 동이족이라고도 하고, 흰 옷 입고 다닌다고 해서 백이민족이라고도 했죠.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 쟤네는 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일본은 뭐라고 했어요? 해 뜨는 나라 애들이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일본 국기가 뭐예요? 태양을 뜻하잖아요. 자, 뭐냐면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해가 먼저 떠요. 동쪽에 있는 애들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아침이 빨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세계지도 그릴 줄 알아요? 저도 못 그려요. 뭐 그린 거예요? 아프리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그 반도 있고, 인도 이렇게 있고, 여기 동남아에 각종 인도네시아 이렇게 호주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여기에 있어요. 일본 애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 있죠? 이탈리아 여기 있습니다. 유럽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죠. 자, 이걸 왜 그리냐면 시차랑 관련된 문제는 대체로 약간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잘 기억이 나요. 날짜 변경선 알아요? 날짜 변경선이라는 건 뭐냐면 국경선처럼 한 발 딱 선을 넘어가면 날짜가 바뀌는, 12일에서 13일 날짜가 바뀌는 선을 말하는데, 날짜 변경선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직선도 아니야, 심지어. 왜일까? 날짜 변경선이 이렇게 육지에 있으면 13일까지 제출해 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한 칸 넘어가서 제출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시간이라는 기준은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데 뭔가 혼동 없게, 착오 없게, 혼란 없게 하기 위해서 뭔가 기준을 정해둔 거죠. 육지에다가 그래서 육지를 피하기 때문에 여기 미국 알래스카랑 러시아에 있는 거기를 이렇게 살짝 바다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좀 휘어 있어요. 요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이해되죠? 해가 여기서부터 뜬다고 생각하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시차를 활용하는 문제는 99% 우리나라 기준으로 비교하게 돼 있어요. NCS라는 시험이 뭐예요? 실제 업무를 할 때 시차라는 걸 뭔가 우리가 따진다라고 하면 언제 따지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친구가 어디로 이렇게 해외 출장을 간다, 해외에 있는 다른 애랑 영상통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애가 업무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차에 대한 개념을 문제로 내겠죠.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문제를 내는데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빠른 나라가 어디 있죠?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랑 같은 시간을 써요. 시차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나라 중에는 요 밑에 있는 호주의 동부,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이렇게 뉴질랜드,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기 수많은 무슨 섬나라가 있는데 걔네를 갖고 문제를 내진 않겠죠. 자,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없고 언급될 만한 다른 모든 나라 그런 애들은 웬만하면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느리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옛날에 사회과부도 이런 거 열심히 안 봤나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자,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맨 밑에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실수는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여지를
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길을 걷다가 운동화 끈이 자주 풀려가지고 그 끈을 막 자꾸 밟아서 막 넘어지기도 했다. 뭐 실수로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넘어지지 말아야겠다, 실수 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끈을 뭐 잘 묶어야겠죠. 안 풀릴 정도로. 뭔가 그런 식으로 실수를 안 하려면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거 시차를 활용한 문제 풀 때 실수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실수하겠어요? 아까 저처럼 단순한 덧셈 뺄셈에서도 실수를 하잖아요. 자, 시간은 60분 단위고 또 24시가 지나가면 날짜가 바뀌죠. 십진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이런 오후, 여러분들 AM, PM 구분해요? AM, PM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헷갈리면 찾아봐요, 이거. 자, 오전, 오후 이런 표현 전부 다 24시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항상 바꿔서 계산해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라는 표현, 여러분들 시간은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흘러가죠. 뭐 물리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아니지만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10분 동안 뭔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런던에서도 똑같이 1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흘러가는 시간은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뭐 이동 시간이라거나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은 그냥 더해줍니다. 구분 없이 더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이런 거 더할 때 어떻게 해요? 환산하지 않고 그냥 더해요. 환산하는 과정이 들어가면 그 와중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차도 뭐 고려한다 그러면 9시간 차이 난다, 9시간 더해준다라고 하면 끝까지 이렇게 계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뒷자리부터 뭔가 단위를 바꿔가면서 계산을 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별거 아니에요. 뭔가 기준을 잡아두는 거예요, 기준을. 자, 그래서 제가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이따가 직접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예제 39번입니다. 자,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자료는 네. 자, 이런 자료인데요. 뭐 요 그림 아니라 이것도 표인데. 자, 각국 대표단이 각 국에서 요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동안 비행을 해서 뉴욕에 도착을 하겠죠. 누가 먼저 도착했냐, 도착한 순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누가 먼저 왔냐, 나중에 왔냐라는 시간을 비교하려면 어떤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똑같이 바꿔놔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각국의 이런 시간들을 정리를 잘 하시면 되고요. 자, 동일 시점에서 각국의 현지 시각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가 이제 시차에 대한 정보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뭐 대체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바꿔주는 게 뭐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독일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려면 여러분들 8시간을 더해야 되네요. 그쵸? 여기서 8시간이 더 지나야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합니다. 얘는요, 얘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려면 3시간 30분이네요. 자, 이렇게 더하는 거고요. 요것도 뭐 체크를 미리 해볼 수는 있는데 사실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은 안 해도 돼요. 뭐 한다면 뭐 해볼 수는 있지만 요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네, 자, 요런 식으로 독일의 뮌헨이랑 인도의 뉴델리에서 대한민국 서울이랑 시간이 몇 시간 차이 나는지 체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해볼게요. 도착 시간 이게 출발지 기준이겠죠? 출발지 기준으로 도착 시간은 여러분들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동일한 날짜 23시 40분이 될 거고요.
얘는요 16C가 될 거예요. 그냥 더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자, 쟤는 어때요? 요거 나중에 뭐 바꿔도 돼요. 요게 지금 22C 40분이니까 더하면 33C 40분 이렇게. 물론 날짜가 다르니까 얘는 주의해야겠죠? 13일이고 얘네는 14일. 자, 얘네가 이때 도착을 하는데 시간이 출발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정 국가 시간, 특정 국가라기보다는 특정 지역의 시간으로 이렇게 맞춰놔야 비교를 할 수 있을 테고, 얘네가 지금 뉴욕에 도착했지만 꼭 뉴욕 시간으로 바꿀 필요는 없겠죠? 기준만 동일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을 대한민국 서울 시간으로 다 바꾼다고 하면 서울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독일은 미네는 8시간을 더해야 된다고 했어요. 8시간을 더해서 얘는 24시.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오면 되죠. 자, 그러면 요것만 딱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출발한 애가 20분 먼저 도착한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는 43시간? 그러네요. 자, 43시 40분이에요. 그쵸? 자, 계산하기 전에 딱 얘기해줘서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시간 30분 더한다고 했으니까 46시 70분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얘만 이제 뭐 우리나라 그 시간 기준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날짜를 14일로 바꾸면 24를 빼는 거니까 어때요? 22시, 그리고 여기서 10분 올라오니까 23시 10분이 되겠네요. 뭐 이런 느낌. 자, 그래서 보시면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먼저 도착했고 나중에 도착했는지 뭐 이런 정보가 확인이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에서 출발한 친구가 제일 먼저, 그 다음 대한민국, 그 다음 뭐 미넨에서 출발한 친구가 그 다음이 되겠네요. 요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계산 실수 저도 계속하고 있지만 계산 실수를 안 하려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은 시차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 시점이냐, 어디에서의 시각이냐라는 그 문제니까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내가 어딜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분명하게 하면서 풀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한번 풀어봤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좀 바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 하나를 풀어볼 계획인데요. 19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90페이지에 연습 문제 193번.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봅시다. 193번입니다.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간, 시차 활용하는 문제라는 게 여러분들 한 수초 내에 확인되시죠? 그럼 같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시점, 지역.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장이 요하네스버그로 남아공이에요. 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을 했어요. 자, 가는데 직항편이 없어서 두바이를 경유한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 도착해서 출발하기 전에 시계를 한번 받고 도착했대요. 자, 얘가 도착해서 서울에 전화했어요. 그때 서울 시간이 몇 시냐고 물어보고 있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언급된 내용은 뭐냐면 얘가 인천에서 뭐 인천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 같은 시간을 쓰죠? 워낙 작은 나라니까. 자, 인천에서 자, 처음에 출발하는 시점이에요. 출발하는 시점. 자, 오전 7시 36분에 비행기를 타고 갔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날짜랑 시간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그냥 하는 얘기지만 3월 15일을 여러분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써도 다 알아보죠? 이렇게 써도 다 알아보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쓰세요. 이유는 공문서에서 날짜를 쓰는 규정이 이거예요. 연월일 할 때 연월일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데 이 뒤에도 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공문서 작성 지침에 대해서 의사소통능력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평상시에 좀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15일 띄어쓰기가 원래는 들어가요. 이렇게 해놓고 원래는 쓰는 거예요. 7시 36분. 이때 출발했다는 거, 이게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뭐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15일만 표시해도 아무 상관없죠.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두바이로 가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간이 무슨 뜻이에요? 두바이에서 이제 출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경유지에서 출발할 때 시간이 나와 있고, 이 시간은 두바이를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자, 15일이라고만 쓸게요. 15일에 5시 14분이랍니다. 17시 14분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좀 구분되게 이렇게 좀 동그라미로 체크해 놓을게요. 자, 요거고, 그 다음에 11시간 28분 지났다는 건 무슨 의미죠? 자, 이게 얘가 도착해서 전화를 하는 요 시점이 있을 텐데, 요 사이의 시간이 11시간 28분이라는 뜻인데, 두바이에서 내가 보고 갔던 요 시계도 똑같이 11시간 28분이 지났을 거고, 서울에 있는 친구도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애들도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봤던 요 시계도 11시간 28분이 지났을 테니까 아마 요 시점에는 28시 42분이 되었을 거예요. 그쵸? 요 시점, 요 도착하는 시점에 서울의 시각, 요거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시차를 적용해주면 알 수 있겠죠. 자, 두바이는 서울보다 5시간 느리답니다. 이거 시간 5시간 더 하냐 빼냐 헷갈리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웬만하면 빠르다. 빠른 건 뭐라고요? 시간이 빨리 갔다. 시간 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33시 42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날짜 요거 바꿔주면은 3월 16일 24 빼면 9시죠? 9시 42분.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해됐죠? 요하네스버그의 시간은 의미가 없었어요. 활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어볼 수는 있겠죠? 요하네스버그는 요 시점에 몇 시인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봐요. 요거 몇 시죠? 요하네스버그보다 두바이가 2시간 빠르다고 했으니까 2시간을 빼야겠죠? 26시.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요하네스버그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뭔가 해외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으면 그 로망 중에 하나가 뭐 유럽 여행, 뭐 미국 여행, 뭐 이런 게 있지만 아프리카도 한번 가보고 싶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자, 앞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178페이지 아까 보던 부분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자, 달력을 활용하는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의 달력 일부분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또는 여러분들이 달력을 그려서 풀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달력이 아마 이제 제시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몇 주차 무슨 요일에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뭔가 이런 일정 같은 것들을 뭔가 체크할 때 활용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 이런 것들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NCS라는 시험은 친절한 시험이 아니에요. 언제가 윤년이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풀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대체로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들 뭐 언제까지 뭐 며칠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2월이 29일까지 있냐 없냐가 그 하루 차이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요소를 언제를 문제에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단 2024년은 윤년이다 또는 2월 29일까지 있다 라고 이렇게 단서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냥 개념을 그냥 지금 이해한다라는 생각으로 자, 윤년이라는 건 그레고리력에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뭔가 달력의 체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다음에 이 그레고리력을 뭔가 좀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게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얘가? 율리우스력이라고 들어봤어요? 누구죠? 시저. 카이사르 있죠. 이 사람이 저거를 개량해서 뭔가 개량해서 만들었어요. 지금의 우리가 쓰는 달력이 율리우스력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거기서도 좀 뭐 바뀌었지만 되게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저기에서 자, 여분의 하루일 뭐 이걸 추가한다라는 게 뭐냐면 달력이라는 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는 걸 기준으로 만들었겠죠. 또 달이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보름달이 또 다음 보름달 될 때까지 뭐 시간 이런 거 체크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251 정도예요. 대충. 그러면 이게 4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0.251 4년 지나면 하루가 이렇게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4년에 한 번 하루를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달력상에서. 4년에 한 번 추가하게 되는 거라서 윤년이 이제 4년에 한 번씩 반복이 되는데 윤년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 그러니까 연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앞부분은 뭐 볼 필요가 없죠. 4의 배수 판정법 알고 있어요? 4의 배수 판정법 여러분들 NCS 공부 잘 하시고 있다면 3, 4, 5, 6, 7, 8, 9, 11의 배수 판정법까지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런 걸 활용해서 풀 때가 있어요, 가끔. 실제로. 조금 쉬운 수준의 모듈형 문제에서는 그런 걸 문제로 내기도 해요. 국어법이라는 거 알아요? 국어법? 이게 뭐죠? 도저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NCS 강의하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9의 배수인지 판정하면서 답을 고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식이 있고 어떤 결과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가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고 요 뒤에 나오는 애도 나머지가 2여야 되겠죠. 이렇게 얘가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면 답도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여야 된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선택지에서 9의 배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걸 국어법이라고 하는데 왜 이걸 제가 굳이 설명할까? 이론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론으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걸 왜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자, 이런 건데 뭐 예외 규칙 뭐 이어갑니다. 예외 규칙이라는 거는 뭐 요럴 때는 평년으로 한다. 그냥 일반적인 연도로 그냥 체크한다라는 건데 뭐 이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NCS 시험에서는 나오면 아마 요 두 개 활용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현실 반영을 해서 요 주변 그런 일자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2020년, 24년이 6년이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 60갑자 얘기가 여기 왜 나올까? 이게 왜 나오냐면 왜 써놨냐면 일단은 문제 자체에서 어떤 사람이나 뭔가를 지칭할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상식 문제로서 나온 적이 있어요. 2024년 무슨 해예요? 올해 무슨 해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60갑자라는 건 뭐냐면 요거를 천간이라고 해요. 10간 그리고 여기를 지지라고 해서 12지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경이랑 여기 있는 신 이렇게 합치면 경신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뭐죠? 기억 안 나겠죠? 지금 1월도 아니고 이런 것들 문제로 나온 적 있다고요. 상식으로. 조직의 능력에서는 상식 문제로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상식 문제로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 누군가가 무슨 질병으로 막 응급실 실려갔다 갑자기 라는 게 그때 뭐 뉴스에 좀 나왔었나 봐요. 그 질병 이름 딱 해놓고서 얘의 증상으로 알맞은 것은 얼굴 찡그리잖아. 이걸 왜 내죠? 라는 거 그게 상식으로 나와요. 이해되죠? 이런 것도 흔히 나오는 거라서 그냥 한번 달력 날짜 얘기하는 김에 좀 얘기하는 거고 여기 다 적어놨네. 이거 적어놨네. 자, 기억해요. 이렇게 하나씩 조합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이 60개인 거예요. 그래서 60갑자라고 하고 환갑이라는 말이 어른들 환갑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60개 한 바퀴 돌았다 라는 의미인 거죠. 60개 한 바퀴 돌았다 환갑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외워야 일단 외우고 있어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고 특정 연도만 딱 뭐 내리에 박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거 박아 놓으면 다음에 요거 만약에 체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뭐 풀 수는 있겠죠. 자, 뭐 이런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밑에 여기는 조금 설명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하단에 달력을 하나 2022년 7월 달력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우리가 흔히 보던 달력이랑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죠? 흔히 보는 달력은 일요일이 제일 왼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달력은 월요일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일주일의 시작이라는 건 법률로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주까지 해요 라고 했는데 그게 일요일까지인지 토요일까지인지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나 날짜에 대한 규정은 다 법률로서 국가마다 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뭐 그 규정에는 사실 그냥 국제표준을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국제표준에서는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시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달력이 왼쪽에 들어가 있어도 일요일이 왼쪽에 들어가 있어도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시고 달력의 형태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고 자 여기에 표시해 놓은 요 주간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 앞에 지금 흐릿하게 써놨지만 27일, 28, 29, 30일 6월달 날짜거든요. 그럼 요 주간은 6월달 날짜랑 7월달 날짜가 섞여 있는 주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간을 뭐 6월에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이런 그런 표현을 할 때 6월의 마지막 주라고 할까요? 아니면 7월의 첫 주라고 할까요? 자, 7월 첫째 주 금요일이 언제예요? 7월 첫째 주 금요일이 언제죠? 7월 첫째 주 금요일은 여러분들 8일이에요. 얘가 아니라고요. 이게 헷갈리면 틀리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굳이 설명하는 거겠죠? 자, 7월 첫째 주라는 거는 이제 이 주간이 6월 마지막 7월 첫째 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주간이 6월의 마지막 주라는 거고,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뭐 7월엔 7월 첫째 주라고 하고 6월엔 6월 마지막 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주간 6월달 날짜가 4일이고 7월달 날짜가 3일이죠. 6월달 날짜가 더 많기 때문에 6월의 주간으로 치는 거예요. 7월 첫째 주 금요일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7월의 첫째 주라는 건 이 주간 두 번째 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7월 첫째 주 금요일이라는 건 8일을 말하는 거죠. 이걸 만약에 1일로 헷갈리면 틀리게 되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 표현이고요. 맨 밑에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7월 첫째 주 금요일과 7월의 첫 번째 금요일의 표현이 나왔을 때 날짜가 이렇게 다르게 체크된다는 거 기억 잘 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결국 뭐겠어요? 목요일이 기준이에요. 목요일. 목요일 앞으로 3개, 목요일 뒤로 3개니까 목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때가 그 주간에 6월달 날짜니까 6월이라고 체크하는 거라고요. 목요일이 결국엔 기준이겠죠? 자, 이런 거 기억하고 계세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이건 제가 할게요. 예제 40번입니다. 179페이지 예제 40번. 사실은 이 문제 자체는 되게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나오는 그 조건 추리 유형처럼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어쨌든 나올 수 있으니까 설명은 드립니다. 자, 해볼게요. 자, 4월 1일 월요일부터 막 주간 나오고 날짜 26일 나오고 마지막 주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달력을 좀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 4월 1일이 월요일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자, 4월 1일이 월요일이니까 여기가 1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날짜를 쓰고요. 4월은 1, 2 이렇게 한 며칠까지 있죠? 이거 알고 있죠? 이거 모르면 정말 세대 차이 난다고 해야 되나? 이거 알죠? 날짜 세는 거 달력. 4월은 30일까지니까 이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을 이렇게 저는 보통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날짜 어느 날짜 무슨 요일이다 나오면 걔 기준으로 세로로 이렇게 7일 단위로 쫙 쓰고 마지막 날짜 언제 끝나는지까지만 좀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고 풀어요. 이제 디테일한 건 나중에 필요하면 표시를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금연 4회, 금주 4회, 성교육 2회. 자,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이거는 뭐 물론 조건에도 나와 있어요. 조건에도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교육은 하루에 하나만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실시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들 보건소 직원한테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교육해. 대학생들한테 토요일, 일요일 날 교육 들어 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현실에서도 여러분들 주말엔 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다 현실적으로 내기 때문에 주말에는 쉰다라는, 주말은 체크하지 말라는 조건이 대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거의 끝부분에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훑어봤을 때 좀 미리 보이면 좀 편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금연 교육은 정해진 날 같은 요일에만 주 1회, 화수 목 중에 하루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금연 교육은
특정 요일에 세로로 쭉 들어가겠죠. 자, 금연 교육이 약간 요렇게, 금연,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금주는 월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요것도 해야 되는데, 얘 화수목이죠? 요게, 금연이에요, 금연. 금주도 같아요. 금주도 화수목에 진행하고요. 주 2회 이상은 실시하지 않는답니다. 주 1회. 뭐 이렇게 세로로 들어간다 정도 보면 되죠. 성교육은 4월 10일 이전, 4월 10일이 나오면 이게 날짜를 이제 쓰라고요. 8, 9, 10이겠죠. 요 이전에 같은 주에 이틀 연속으로 진행한다 라고 나왔는데 물어봅시다. 4월 10일 이전이면 4월 10일 포함이에요? 아니에요? (4월 10일) 이전 같은 주에 이틀 연속으로 실시한다. 포함이에요. 4월 10일 이전인데 포함이라고요? 할 수 있죠? 이전, 이상, 이하 뭐예요, 여러분들? 이상, 이하. 이게 초과 미만이랑 다른 게 뭐죠? 그 숫자 포함하는 거죠? 그 이자예요. 4월 10일 전이라고 나오면 포함하지 않는 거고, 그 전, 9일까지를 말하는 거고, 이전이라고 하면 포함입니다. 헷갈리죠? 포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4월 10일 이전에 성교육 진행돼야 돼요. 같은 주에 이틀 연속, 얘네는 그러니까 가로로 들어가는 개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자, 이때 안 합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하라고 하면 열받죠. 공부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보건소 교육은 하루에 하나, 뭐 이게 나와 있고, 마지막 4월의 마무리. 이 안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답니다. 자, 정리할 건데, 자, 항상 덩어리가 큰 애들 위주로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금연 교육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같은 요일날 4번 할 수 있는 때가 요때밖에 없어요. 요때밖에, 요때. 이해돼요? 요 주간이 아예 빠지기 때문에 4개 들어가려면 월, 화밖에 안 되는데 화수목에 한다고 했으니까 요게 금, 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성교육 같은 경우 어때요? 10일 이전에 이틀 연속으로 한다고 했는데 요게 중간에 껴버리면 뭐 요 주간엔 못하는 거고, 그러면 요 주간에 요 3일 중에 이틀의 성교육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금주 교육은 어떻게 해요? 요때 하루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세로로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목요일 날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목요일 날 예를 들면 3번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목요일 날 만약에 들어가 버리면 성교육을 이틀 연속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는 뭐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겠죠. 같은 요일에 한다라는 내용은 없으니까 아마도 요 뒤에는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요 때만 목요일이 안 된다. 요 목요일 날 금주 교육이 안 된다. 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였고 정답은 이제 뭐 5번입니다. 정답은 좀 미리 나와요. 정답은 5번. 지금 안 보이지만 4월 30일에도 교육이 있다. 4월 30일에 교육이 있다는 거 확인되죠? 뭐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얘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이런 문제 풀 때 마지막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런 표현 조심하라. 이전 이런 표현, 이후 이런 표현 헷갈리는 거 정리 한번 해라. 달력 그릴 때 다 그리면서 풀지 마라. 그리고 공휴일이나 주말 대체로 이런 일을 안 하겠죠. 그런 것들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네, 자, 이 문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